세계 정세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권력의 중심이라는 높은 묘당에서 벌어지는 암투 이야기를 끝냈으니 이제 시선을 멀리 강호로 돌려봅시다. 중공이 물쓰듯 돈을 퍼붓고 심지어 5세대 미사일까지 손에 쥐어주면서까지 품에 안고 가는 캄보디아. 대체 거기엔 빛을 보면 안 되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말은 협력이고 우정이라지만 저렇게까지 애지중지하는 모습은 마치 국가 전략이 아니라 어떤 비밀 금고를 지키는 경비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중엔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캄보디아가 태국과 싸우든 말든 그게 중국의 평범한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냐? 왜 중공은 캄보디아를 마치 자기 밥그릇을 감싸듯 그렇게 보호하느냐? 지정학 때문이냐? 동남아의 용기를 박으려는 거냐? 맞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검고 더 차갑고 더 잔인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익입니다. 흔한 상거래 이익이 아니라 피가 묻어있는 폭리입니다. 세상엔 이익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도 있지만 어떤 이익은 사람을 숫자로 만들고 숫자는 다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처리되곤 합니다. 특히 전쟁이 있는 시대에는 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를 갈아넣는 그 비극적인 전쟁이 길어질수록 누군가는 평화를 입에 올리면서도 속으로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법이니까요. 평화는 구호가 되고 포탄은 영수증이 되고 사람은 통계가 되는 그 잔인한 장부 말입니다. 최근 태국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프놈펜에 숨어있던 한 신비한 기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정말 그럴듯합니다. 캄보디아 생명과학연구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장펑, 이거 이야기 지어내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직접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검색하면 이미 늦었을 뿐입니다. 늦었다는 말은 흔히 진실이 아니라 흔적이 먼저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매번 그랬죠. 포연이 거치기도 전에 증거가 먼저 사라지고 남는 건 누군가가 써내려간 공식 서사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12월 16일 수많은 네티즌이 이 연구원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을 때 화면에 뜬 건 차가운 문장 하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전형적인 가릴수록 드러난다는 장면이고 여기에는 300량이 없다는 말이 디지털 시대에 그대로 재현된 겁니다. 정말로 떳떳한 연구기관이라면 왜 여론이 막 주목하기 시작하고 태국의 폭탄이 막 떨어지기 시작한 순간에 그렇게 재빨리 전선을 뽑고 데이터를 지우고 흔적을 지워버렸을까요?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햇빛 아래에서 증거를 태워버리듯 죄의 흔적을 급히 없애야 했던 겁니다. 마치 주말 드라마 한 편을 찍는 듯 하지만 그 대본은 죄악의 먹물로 쓰인 대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수많은 급히 사라진 기록들이 떠오릅니다. 전쟁은 늘 진실을 불태우고 권력은 늘 죄를 정리합니다. 웹사이트는 사라졌지만 인터넷은 기억합니다. 다치기 전에 대담한 네티즌들과 독립조사 기자들이 이미 그 속살을 거의 다 드러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우선 이른바 과학원은 캄보디아의 국가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뒤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건 중국 기업 위안핀 생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위안핀 세포 생물과학 기술그룹 유한회사입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켜서 주변을 보면 여기가 캄보디아인지 중국의 어느 3, 4선 도시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간판은 죄다 중국어 간체, 표지판도 중국어, 크메르어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곳은 캄보디아 정부가 중공 권력층에게 사실상 떼어준 특구, 법에 손이 닿지 않는 땅입니다. 중국 법은 못 미치고 캄보디아 법은 감히 못 건드립니다. 범죄의 천국, 도덕은 낡은 외투처럼 걸어두고 들어오는 곳입니다. 전쟁의 시대에 이런 특구가 커질수록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던 그 검은 시장의 논리도 같이 커집니다. 사람의 고통이 통화가 되고 침묵이 보험이 되는 세계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원은 대체 무엇을 합니까? 홍보 문구 중에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든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생아 줄기세포 보관 사업을 홍보하면서 핵심 강점으로 현지 실험실 제조를 내세운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고객이 오후 2시에 세포를 재주입하기로 약속하면 오후 1시에 해동에 출고한다. 오후 2시에 방출 검사 완료, 방치 시간은 1시간 반을 넘지 않는다. 세포의 활성과 품질을 완전히 보장한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첨단 기술 자랑입니까? 이건 즉석에서 취재하고 현장에서 제조한다는 소리입니다. 왜 1시간 반을 넘지 않는다고 자신합니까? 공급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물류도 필요 없고 냉장 유통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옆에서 들고 오면 됩니다. 전쟁에서 속도가 미덕처럼 포장될 때가 있지만 이런 속도는 미덕이 아니라 잔혹함의 효율화일 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던 그 전장 효율이 여기서는 인간의 몸을 대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부품이 되는 순간 말입니다. 동남아의 전화사기 단지에 오래 잠복해 있던 한 블로거의 폭로는 이 현지 제조 뒤에 피비린내 나는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사기 단지들에서 수많은 중국 여성들이 강제로 대리 출산을 당했고 태어난 아기들은 유리 상자에 모아 길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후 6달쯤 되면은 그 아기들이 원재료가 됩니다. 현지 제조를 강조하는 이유는 장거리 운송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옆에 사육장에서 아이를 안아와서 극도로 잔인한 척수, 천자를 통해 성장인자를 추출하고 뜨거울 때 바로 회춘 주사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춘이라는 달콤한 단어가 붙는 순간 누군가의 양심은 아주 쉽게 늙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양심의 노화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싸질수록 어떤 거래는 더 비싸지니까요. 이게 무슨 생명과학 연구원입니까? 이건 현대판 731 부대에 더 가깝습니다. 과거엔 군복을 입었고 지금은 하얀 가운을 입었을 뿐입니다. 겉은 문명적이지만 비린내는 줄지 않았습니다. 공포 영화 같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영화보다 잔인합니다. 영화엔 엔딩이 있어 숨을 돌릴 틈이 있지만 현실엔 침묵과 실종만 남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어떤 이름들은 그냥 사라지고 사라진 뒤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세계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건 사람의 존엄이 얼마나 쉽게 처리될 수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캄보디아 생명과학연구원의 협력 파트너 목록에 중난대학교 샹야 제2병원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 그 병원의 인턴 의사 로덴 2위가 의문사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샹야 제2병원이 대규모 불법 장기 이식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가리키는 증거를 남겼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국내에서 하기 어려운 더러운 일을 캄보디아라는 특구로 옮겨서 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분을 바르고 해외에서는 칼을 드는 방식입니다. 안에서는 윤리를 말하고 밖에서는 실행을 한다는 뜻이죠. 이런 이중 구조는 전쟁에서도 자주 보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쪽은 평화를 외치며 무기를 보내고 어떤 쪽은 정의를 외치며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채로 피만 늘어나는 구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왜 중공이 캄보디아에 첨단 무기를 배치하고 왜 훈센 가문을 그렇게 떠받드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곳은 단지 전략 요충지가 아닙니다. 해외 사육기지이자 검은 공급망의 예비 창고가 되어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캄보디아의 군벌 정권을 지키는 건 수백억 규모의 검은 공급망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이익은 이상하리만큼 끈끈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이 길어질수록 어떤 후원은 더 집요해지고 어떤 거래는 더 교묘해집니다. 이제 왜 그들의 웹사이트가 급히 닫혔는지 알겠습니까? 게다가 캄보디아 생명과학연구원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 소리 없이 마치
존재한 적도 없었던 것처럼 지워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실종은 보통 누군가가 뒤를 봐줄 때 더 깔끔합니다.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뒤를 봐주면 진실은 전사하고 기록은 실종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회사 배경을 파고들자 중국 모회사인 위안핀 생물이 갑자기 나와서 고통을 감수하는 척 한 편을 연기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그들이 발표한 엄정 성명에서 캄보디아 생명과학연구원이 무단으로 상호와 로고를 사용했으며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사이트에 등록 번호도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관료 사회와 상계에선 절연, 책임 분리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합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에서 클라이맥스에 들어가자마자 주인공이 갑자기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외치고 시청자가 지난 회를 잊어주길 바라는 장면과 닮았습니다. 다만 드라마의 마지막 회에 인과응보가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에선 성명서 한 장으로 세탁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성명서는 넘쳐났고 진실은 늘 부족했습니다. 11월 28일은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긴장이 고조되고 바깥 세계가 캄보디아의 전화 사기 단지와 검은 산업 사슬에 주목하기 시작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른 성명도 아니고 늦은 성명도 아니고 냄새가 더는 가려지지 않을 것 같으니 그때서야 우리가 아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봅시다. 위안핀 생물은 창사에 500억을 투자해 1000억급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자처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캄보디아에서 똑같은 로고를 쓰고 신생아 줄기세포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그렇게 큰 침해를 법무팀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왜 이전엔 단속을 안 했고 왜 태국의 폭탄이 떨어지기 직전에야 갑자기 단속을 떠올렸을까요? 이 정도의 각성은 법치의 각성이 아니라 위험 신호에 대한 생존 반사에 가깝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종종 그랬죠. 윤리적 각성은 늦고 위험 회피는 빠릅니다. 더 조롱 같은 대목도 있습니다. 성명서에서 캄보디아 사이트의 등록번호가 가짜라고 했는데 여러분 캄보디아 사이트가 왜 중국식 ICP 등록을 만듭니까? 그 자체가 운영자와 고객층이 중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권력층을 위한 특공 서비스였다는 정황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부인하려다 자백하는 울면서 증거를 내미는 장면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쟁 선전에서도 이런 장면은 흔합니다. 숨기려다 더 크게 드러내는 말이 많아질수록 허점이 늘어나는 방식 말입니다. 성명서가 여기엔 은 300량이 없다라면은 다른 문서는 거의 철증처럼 보입니다. 창사시 2020년 제1차 정부 조달 목록 원본 표의 346번 항목 의료보건 서비스 범주의 신청 단위가 분명히 후난 위안핀 회사로 적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이 회사가 흔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 붉은 모자를 쓴 상인, 즉 공식 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국가팀 성격을 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정부 조달은 보통 사무용품이나 공공 서비스를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납세자의 돈으로 신생아 줄기세포 보관 서비스를 조달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공식 후원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그 자체가 질문을 부릅니다. 창사 경제개발구가 200 무이 땅을 내주고 성급 지도자가 직접 나서 홍보판을 깔아주고 이제는 제품과 서비스가 정부 조달 목록으로 들어갔다는 서술이 이어집니다. 퍼즐을 맞추면 국내에서는 반짝이는 하이테크 기업으로 명성과 보조금을 챙기고 해외 캄보디아의 특구에서는 하얀 가운을 벗고 도살자의 앞치마를 두른 채 원재료를 확보하고 제조한다는 구조가 그려집니다. 국내는 세탁과 판매, 해외는 취재와 제조. 그래서 현지 제조가 핵심 강점이 된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선 법의 후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들을 가축처럼 취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면은 엄정성명 한 장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려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종이로는 피 냄새를 덮을 수 없습니다.
글자로는 울음소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성명서가 아무리 길어도 포탄의 흔적은 남고 살아남은 사람의 눈빛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보여준 것도 결국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어두운 대목은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이 단지 몇 동의 건물을 폭격한 사건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가장 검고 반인류적인 비밀을 어쩌다 폭로해 버렸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 기밀이라는 말이 때로는 거창해서가 아니라 너무 더러워서 숨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 참사가 전략이라는 말로 포장되었듯이 여기에서도 어떤 잔혹함이 과학이라는 말로 포장되었다면 그건 인간이 언어로 죄를 꾸미는 가장 오래된 방식입니다. 요즘 태국 공군은 F-16을 출격시켜 캄보디아 영토 내 몇몇 의심 목표를 강하게 폭격했습니다. 로이터와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겉으론 산업단지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 통제하는 전화사기 기지였다는 주장입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사기 조직의 우두머리와 행동대가 현장에서 사망했다는 이야기, 감금되었던 중국인들이 혼란 속에 탈출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옵니다. 이 일이 벌어진 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펼쳐졌을 것 같습니까? 중공의 캄보디아 주재 대사가 말하길 캄보디아는 중공의 캄보디아 강철이라 했다고들 합니다. 선전 논리대로라면 외부 세력이 우호 이웃을 침범했다라며 중국인들이 분노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웨이보와 더우인을 열어보면 분위기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태국 주중대사관의 웨이보로 몰려가 그 계정이 넉 달 넘게 업데이트가 멈췄는데도 댓글창은 마치 명절 시장처럼 북적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태국 공군이 사기 악당들을 정리해줘서 고맙다. 태국군이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 폭격 잘했다. 어떤 이는 더 거칠게 말합니다. 731보다 더 악한 짐승 같은 자들을 드디어 누군가가 손봤다. 또 어떤 이는 더 씁쓸하게 말합니다. 영화 전랑은 어디서든 조국이 강력한 후원이라더니 우리가 캄보디아로 속아 넘어가 피를 뽑히고 몸이 텅 비고 가축처럼 취급받을 때 대사관은 단지 주인들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다. 이제 우리를 구한 건 태국의 F-16, 미국이 만든 전투기였다. 이 얼마나 비꼬인 현실이냐고요. 전쟁이란 늘 이렇게 비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조국과 보호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등장했지만 실제로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말이 커질수록 보호는 작아지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민심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마음속엔 저울이 있습니다. 중공은 매일 대국의 부상, 인민 보호를 외칩니다. 그런데 이번 태국과 캄보디아 충돌에서 중국 제조의 미사일이 중국인을 해치는 사기 단지를 보호하는 데 쓰였다는 인상이 퍼지고 중공이 늘 미국의 개처럼 몰아가던 태국은 폭탄으로 중국인들의 분노를 대신 풀어줬다는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건 너무 황당한 블랙 코미디라서 영화로 만들면 관객이 과장이라 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굴러갑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런 역설은 더 자주 나타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누가 악이고 누가 선인지보다 누가 더 이익을 보는지가 더 선명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으니까요. 범죄 사슬을 지키기 위해 팔려나간 미사일이 결국은 굴죄로 들어올려져 조롱거리가 되고 평범한 사람들이 적국의 군대를 응원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그건 선전으로 세운 민족주의 서사가 피비린 현실 앞에서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악마인지 누가 길을 따르는지 결국 현실의 상처로 판단합니다. 역사란 때로 드라마보다 극적이지만 그 웃음소리는 대개 피냄새를 섞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냄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맡게 한 냄새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구호와 달리 사람의 삶은 너무 쉽게 소모되고 그 소모 위에 누군가는 멀쩡한 얼굴로 정상을 말하니까요. 여기까지 오늘 세계정세회부의 이야기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세계정세회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